수년 동안 그녀의 세상은 오직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밤에 느끼는 어둠과는 달랐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 검은 장막 뒤에는 집들이 있고 불빛이 있고 하늘이 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어둠은 달랐다. 그것은 마치 공기가 굳어버린 것처럼 무겁고 고요한 어둠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가지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런 어둠이었다. 그녀의 귀는 모든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소리.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녀가 닿을 수 없는 어떤 다른 세계에서 말이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의사들은 그것이 매우 드문 병이라고 말했다. 가족은 그녀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고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집 안에서 걸음을 세어 길을 기억하는 법, 손끝으로 물건을 구분하는 법, 목소리만으로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법.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한 가지 감각을 잃으면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해진다고. 어쩌면 그 말은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익숙해진다 해도 가끔은 밤에 조용히 누워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 노을의 색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매일 자신의 곁에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는 수도 없이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상상은 결코 빛을 대신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각막을 기증한 사람이 막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모든 조건이 맞는다면 그녀는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마치 조금만 숨을 크게 쉬어도 이 연약한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여러 검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는 그녀에게 한마디를 말했다.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였다.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날짜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침대 바퀴가 긴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수술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후 강한 수술 등의 빛이 눈 위의 얇은 천을 통과해 들어왔다. 그리고 마취가 퍼지면서 모든 것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두 눈은 단단히 붕대로 감겨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이번의 어둠은 예전과 달랐다. 의사는 붕대를 풀기 전까지 며칠 동안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져서 그녀에게는 마치 한 분 한 분이 끝없이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었다. 희망과 두려움. 만약 붕대를 풀고 나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두 손은 무의식적으로 꼭 잡혀 있었다. 의사가 그녀의 앞에 섰다. 이제 붕대를 천천히 풀겠습니다. 붕대가 한 겹씩 풀려나갔다. 처음 들어온 빛은 희미한 하얀 빗줄기였다. 마치 안개 속에서 번지는 빛처럼 흐릿했다. 그녀는 눈을 깜빡했다. 그리고 한 번 더 깜빡했다. 조금씩 형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평생 누구의 얼굴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를 볼 수 있습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단순히 소리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녀가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을 본 순간이었다. 그 후 며칠은 마치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보았다. 나무를 보았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워서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를 바라보며 몇 시간씩 그대로 서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완전하게 이어지지 않았다. 태어난 지 약 2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눈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저녁 거실에 앉아있던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기억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집 한 채, 군데군데 얼룩지고 벗겨진 벽, 모서리가 닳아버린 낡은 나무 탁자 하나. 그 장면은 몇 초 동안만 나타났다가 곧 사라졌다. 그녀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다. 눈앞의 거실은 여전히 평소와 똑같았다. 아마도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장면들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 하나, 문 앞에 세워진 낡은 자전거, 희미한 노란 전등 아래에서 옷을 끄매고 있는 마른 여자 한 사람. 그 장면들은 꿈이 아니었다. 예고도 없이 나타났고 마치 실제 기억처럼 또렷했다. 그녀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때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도 했다. 마치 이 눈이 무언가를 알아본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익숙함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갑자기 떠오른 장면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아주 작은 방 하나.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철로 된 작은 침대 하나. 창가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그 장면은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느낌이 단순히 상상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눈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기증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 그녀는 그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낯선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자 한 가지 질문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장면들은 혹시 이 눈을 기증한 사람의 기억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걸까?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켜진 작은 방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반복되었다. 너무나 또렷해서 마치 자신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그녀의 삶은 늘 집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 그리고 병원 주변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멀리 여행을 간 적도 없었고 그런 낯선 곳을 알 리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 장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수술 이후의 심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의사들도 가끔 뇌가 새로운 시각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장면들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났다. 더 이상 흩어진 기억 조각이 아니었다. 마치 짧은 영상처럼 선명해졌다. 어느 아침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머릿속에 긴 골목 하나가 떠올랐다. 양쪽에는 낮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벽은 오래되고 벗겨져 있었다. 위쪽에는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어딘가에서 새어나온 물이 바닥으로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벽 옆에는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문턱 위에는 마른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는 세면대 앞에서 그대로 멈춰섰다. 손에는 여전히 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나 생생해서 골목의 습한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사라졌다. 눈앞에는 다시 익숙한 욕실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만큼은 그것을 단순한 상상이라고 넘길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도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낡은 나무 탁자 옆에 앉아있는 한 여자. 희미한 노란 전등이 그녀의 마른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여자의 두 손은 닳아버린 옷을 조심스럽게 꿰매고 있었다. 옆에는 작은 바느질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젓가락을 멈췄다. 왜 그러니? 어머니가 물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단어를 입력했다. 각막 이식, 기증자의 기억. 수많은 글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런 현상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글들도 몇 개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전에는 전혀 좋아하지 않던 음식을 갑자기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를 꿈에서 보았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고 했다. 그녀는 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이 눈이 그곳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다면 지금 보이는 장면들은 남아있는 기억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오랫동안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이 눈을 기증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예전에는 그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가족과 의사들은 단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뒤 기증을 했다고만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것을 알고 싶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이 장면들이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녀는 병원을 다시 찾았다. 복도는 여전히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그녀는 접수 창구 앞에 섰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제게 각막을 기증해준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직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통 기증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양쪽 가족이 동의한다면 일부 기본적인 정보는 알려줄 수 있었다. 잠시 기록을 확인한 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증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분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족들이 각막 기증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직원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가족분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구 이름과 거리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다. 정확한 주소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이상한 익숙함이 온몸으로 퍼졌다. 마치 이 눈이 이미 그곳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 날 그녀는 그곳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버스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리들을 지나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모든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매일 그녀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기다림 같은 것.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그녀는 내렸다. 눈앞의 동네는 꽤 오래된 곳처럼 보였다. 길은 더 좁았고 집들은 더 낮았다. 그녀는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심장이 세게 뛰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앞에 한 골목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가 머릿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골목과 똑같았다. 양쪽에는 낡은 벽들이 늘어서 있었고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벽 옆에는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 풍경을 그녀는 현실에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눈은 그것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걸음씩 내디딜수록 그 익숙한 느낌은 더 강해졌다. 골목 끝에서는 아이 몇 명이 놀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집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멈췄다. 왼쪽에는 낡은 나무 문이 달린 작은 집 하나가 있었다. 창문에는 색이 바랜 커튼이 걸려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작은 방, 나무 탁자, 노란 전등. 그녀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 장소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 집 안에서 마른 여자 한 사람이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앉아 옷을 꿰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머릿속에서 보았던 장면과 똑같았다. 그녀는 그 집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이 눈은 이미 이곳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 집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낡은 나무 문은 여러 곳에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작은 창문 사이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어두운 골목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마른 여자가 여전히 옷을 꿰매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한 땀 한 땀이 모두 소중한 것처럼. 그녀는 이 여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익숙함이 스며들었다. 기억에서 오는 익숙함은 아니었다. 마치 이 눈이 그 여자를 수없이 바라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차마 문을 두드릴 수 없었다. 만약 문이 열린다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딸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어왔다. 그때 골목 사이로 가벼운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에 걸린 낡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강하게 그녀는 바로 이 방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선이 달랐다. 마치 그 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녀가 아니라 이곳에서 살았던 누군가인 것처럼. 그 장면 속에서 여자는 옷을 꿰매다 가볍게 기침을 했다. 그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작은 나무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소년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장면은 거기서 끝났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집 안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떤 확신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장면들은 진짜일지도 모른다. 상상이 아니었다. 꿈도 아니었다. 이 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순간들일지도 몰랐다. 잠시 후 집 문이 열렸다. 한 소년이 밖으로 나왔다. 손에는 작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옆걸음 뒤로 물러났다. 소년은 그녀의 옆을 지나갔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소년의 얼굴은 마르고 창백했다. 옷은 낡았지만 아주 깨끗하게 빨아입고 있었다. 소년은 골목 입구의 쓰레기통에 봉투를 버리고 돌아왔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장면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번쩍였다. 같은 소년이었다. 하지만 지금보다 몇 살 더 어렸다. 소년은 울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 위에 올려졌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울지 마. 나중에 언니가 널 돌봐줄게. 장면은 나타났던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눈을 기증한 사람은 아마도 그 소년의 언니일 것이다. 집 문이 다시 닫혔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완전히 어두워진 뒤에야 그곳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작은 방, 옷을 꿰매는 여자, 숙제를 하는 소년, 아주 소박하지만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족.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이 눈은 또 다른 기억의 조각들을 보여주었다. 어느 비 오는 아침, 한 젊은 여자가 자전거를 끌고 골목 밖으로 나왔다. 낡은 외투, 헤어진 배낭 하나. 그녀는 떠나기 전에 집을 한번 돌아보았다.
집 안에서는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고 소년이 그 뒤에 서 있었다. 젊은 여자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목이 메어왔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눈을 기증한 사람이었다.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면 속의 감정은 매우 강했다. 익숙하고 따뜻하면서도 책임감이 가득한 느낌이었다. 그 기억 속의 소녀는 가족의 기둥 같은 존재였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그 골목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그 집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골목 입구에 있는 작은 잡화점으로 갔다. 가게 뒤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물 한 병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여기 골목 끝에 사는 가족이 있죠?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랑 남매 둘이 사는 집 말하는 거니?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집은 참 힘들게 살고 있어.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 큰딸이 참 성실했거든. 어머니랑 동생을 먹여 살리려고 온갖 일을 다 했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사고를 당했어. 가게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결국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아프게 찔렸다. 할머니는 다시 말했다. 그 뒤로 가족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 어머니는 몸이 약하고 아이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던 장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다. 자전거를 타고 일하러 가던 소녀, 어머니의 약을 사오던 소녀,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던 소녀. 그 장면들은 마치 한 사람의 삶의 조각들이었다. 아주 평범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삶, 그리고 너무 일찍 끝나버린 삶.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잡화점에 나왔다. 골목 끝에 집을 지나갈 때 그녀는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가볍게 기침을 하고 있었다. 소녀는 옆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한 새로운 장면이 떠올랐다. 작은 방이 보였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여자, 소년, 그리고 젊은 소녀. 사진 속 소녀는 아주 밝게 웃고 있었다. 장면은 그 소녀의 눈에서 멈췄다. 밝고 따뜻한 눈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 기억들은 단순히 남아있는 흔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눈을 기증한 사람은 아직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마도 저 가족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눈은 지금 그녀에게 그 사실을 전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골목을 떠날 때는 이미 완전히 어두워진 뒤였다. 전봇대에 매달린 희미한 노란 가로등이 젖은 길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고요한 골목 사이로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낡은 집, 마른 어머니, 그리고 어린 소년의 모습이 끝나지 않는 짧은 영상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그녀는 단지 자신의 눈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각막을 기증한 사람의 희미한 기억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집 앞에 서서 그 가족의 삶을 직접 보게 된 순간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장면들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다. 우연도 아니고 의미 없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여전히 그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것처럼. 그날 밤 그녀는 아주 늦게 잠이 들었다. 막 잠이 들자마자 장면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훨씬 더 또렷했다. 골목 끝에 집 안에 있는 작은 방이 보였다. 노란 불빛이 낡은 나무 탁자를 비추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몇 장의 작은 지폐가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 젊은 여자가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색이 바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얼굴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보였지만 눈빛은 매우 부드러웠다. 그녀는 지폐를 한 장씩 세기 시작했다. 모두 세고 나자 돈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왼쪽에 놓인 돈 옆에는 작은 종이가 있었다.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약값. 오른쪽에는 학생 공책이 놓여 있었다. 동생 학비. 소녀는 두 돈더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쉰 뒤 그것들을 각각 봉투에 넣었다. 장면은 소녀가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에서 멈췄다. 그 눈.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눈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방금 본 장면의 감정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무거운 느낌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갔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멀리서 서 있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골목을 걸어 들어갔다. 골목 끝 집에 가까워졌을 때 기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집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기침은 오래 계속되었다. 소년이 옆에서 물컵을 들고 서 있었다. 엄마, 물 마셔요.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물을 받아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냥 기침이 좀 나는 거야. 하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는 어머니의 참백한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같은 플라스틱 의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젊은 소녀였다. 소녀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물을 따라 어머니에게 건네주고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이 약은 너무 비싸. 더 이상 사지 마.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너 너무 많이 일하지 마라. 소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엄마랑 동생만 건강하면 돼요. 장면은 거기서 끝났다. 그녀는 골목 한가운데서 발걸음을 멈췄다. 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그녀는 그 소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을 통해 그녀는 조금씩 그 삶을 느끼고 있었다. 아주 평범한 삶, 특별할 것 없는 삶. 하지만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삶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 골목으로 갔다. 이번에는 골목 입구에 잡화점 앞에 서 있었다.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어깨에 맨 가방은 낡았고 지퍼도 조금 삐뚤어져 있었다. 소년은 가게 주인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 도착하기 전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같은 골목, 같은 하늘.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소년이 아니라 그 소녀였다. 소녀는 집 문 앞에 서서 열쇠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내일은 야근도 해야겠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서 소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잡화점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이제 그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가족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소녀가 떠난 뒤로 그들의 삶은 마치 기둥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골목 끝의 집이 계속 떠올랐다. 마른 어머니, 어린 소년,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젊은 소녀. 어느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장면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지 과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가족을 직접 보고 나서야 그녀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일찍 집을 나섰다. 은행에 들렀다. 그리고 골목 끝집 주소로 작은 돈봉투 하나를 보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긴 편지도 없었다. 작은 쪽지 한 장만 들어있었다. 이 돈을 약값에 사용해 주세요.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택배를 받은 사람은 소년이었다. 소년은 집 앞에서 바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 들어있는 돈을 보자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소년은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쪽지를 읽은 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졌다. 소년이 무언가를 물었다.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집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왜 누군가가 자신들을 도와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골목을 벗어나는 순간 또 하나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익숙한 작은 방. 젊은 소녀가 창가에 서 있었다. 노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소녀가 완전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 눈빛은 아주 평온했다. 슬픔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이 늘 걱정하던 것을 마침내 이해해 준 것처럼. 장면은 사라졌다. 그녀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마치 이 눈이 아주 가볍게 한숨을 내쉰 것처럼. 그 후로도 그녀는 여러 번 그 골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오래 서 있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듯 골목을 걸어 들어가 마지막 집을 잠시 바라보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후 집 앞에 앉아 있었다. 소녀는 학교가 끝나면 근처 식당으로 가서 일을 도왔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예전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져 있었다. 첫 번째 돈 봉투가 도착한 이후로 그녀의 눈에 나타나던 이상한 장면들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갑자기 몰려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익숙한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작은 방, 낡은 나무 탁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였다. 젊은 소녀가 탁자 앞에 서서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안에는 수많은 숫자와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지불해야 할 돈들, 약값, 학비, 집세. 모든 숫자는 매우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소녀는 한참 동안 그 수첩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덮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는 소년이 잠들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장면은 거기서 멈췄다. 그녀는 눈을 떴다. 천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그 소녀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 가족 때문이었다. 소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와 동생을 향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래서 그 장면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책상 램프를 켰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약 자신 혼자서만 돕는다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몇 번 돈을 보낼 수는 있다. 어머니의 약을 사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족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단지 아직 이 이야기를 모를 뿐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하얀 화면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시간,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된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상한 장면들까지. 그녀는 기증자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단지 이 눈이 자신을 작은 골목으로 이끌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의 큰딸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만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글을 썼다. 모든 문장은 오래 생각한 뒤에야 적었다. 돈을 부탁하지도 않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글의 마지막에 그녀는 단 한 줄을 남겼다. 누군가 그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눈도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글을 올린 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글을 읽을지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난 일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넘어섰다. 아침에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글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울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돕고 싶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그 골목의 주소를 물어보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널리 퍼졌다. 한 자원봉사 단체가 그 골목을 찾아왔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아 낡은 집의 지붕을 고쳐주었다.
한 의사는 자원해서 어머니의 건강을 진료해 주었다. 소년의 학비도 지원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다시 골목에 갔을 때였다. 집 앞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지붕을 수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쌀과 식료품을 집 안으로 옮기고 있었다. 소녀는 옆에 서서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골목 입구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오후 햇살 속에서 작은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았다. 아주 작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 순간 마지막 장면이 그녀의 눈에 떠올랐다. 익숙한 작은 방. 젊은 소녀가 창가에 서 있었다. 노란 불빛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훨씬 평온해 보였다. 소녀는 어머니와 소년이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방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부드러웠다. 그리고 안도하고 있었다. 마치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듯이. 장면은 천천히 흐려지더니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장면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억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단 하나의 일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이전보다 밝아진 작은 집을 바라보았다.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소년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런 조용한 순간마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주 잔잔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어느 흐린 오후였다. 회색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지나가고 있었다. 골목은 여전히 평소처럼 조용했다. 바람이 오래된 벽 사이를 스치며 이 동네 특유의 축축한 냄새를 실어왔다. 그녀는 골목 입구에 서서 끝에 있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 집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지붕은 수리되었고 문 앞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노란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덜 지쳐 보였다.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몇 분 뒤 늘 그랬듯 조용히 돌아서려 했다. 그때였다. 뒤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가 울렸다. 언니!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소년이 서 있었다. 막 달려온 듯 숨이 조금 가빴다. 골목 끝집에 바로 그 소년이었다. 아마 골목 입구에 나왔다가 멀리서 그녀를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소년이 자신을 부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소년은 그녀 앞에 서서 아주 오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낯섦도 없었다. 마치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금 당황했다. 그리고 천천히 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몸을 낮췄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나 부른 거니? 소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을. 아주 깊고 집중된 시선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보려는 것처럼. 잠시 후 소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말에 그녀는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얼굴이 젖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언제부터 흘렀는지 모르게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놀란 듯 손으로 뺨을 만졌다. 왜 울고 있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소녀는 그녀를 처음 본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익숙함이 번져갔다. 마치 아주 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미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처럼.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잠시 뒤 그는 몸을 돌려 골목 안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녀는 집으로 달려 들어갔다. 잠시 후 집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어머니가 안에서 물었다. 왜 그러니? 소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언니 봤어. 집 안이 몇 초 동안 조용해졌다. 그녀는 골목 입구에 서서 천천히 뛰는 심장을 느끼고 있었다. 집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소년이 자신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의 눈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아주 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마침내 안심하고 떠난 것처럼.